제가 그 어떤 정수기 같은 데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이것을 이거 작은 미세관, 여기는 좀 두껍게 그렸네. 작은 미세관을 물이 통과합니다. 물이 통과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열코일을 이렇게 가열할 수 있는 열코일을 감아 놓고요. 열코일은 대중소, 이렇게 서로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남녀밥솥에서도 열코일을 가열해 가지고 밥을 지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용접기, 거기서도 이렇게 전기를 통하게 하는 것을 어떤 굵기를 전기 어떤 구리 코일이다 그러면 굵기를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도 되고요. 금속 부분이다 그러면 금속 부분도 가열이 되는 금속 부분도 대중소 이렇게 되면 다른 전기 용접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같은 전기로 인해서 어떤 같은 전기 대비해서 강한 융합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기도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다른 방식에 비해서 열을 강하게 일으킵니다. 전기 용접에서도 쓰일 수 있고요.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전원 공급기에서 아마 A사 레이더도 그렇고 모든 형태의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모터를 돌리기 직전에서도 모터에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도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어떤 모터에 감긴 구리선도 대중소 틀리게 이렇게 감겨지고요. 네. 그 다음에 연고자석도 두께가 틀린 연고자석들이 감아집니다. 이 기술을 이제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열코일을 가열해 가지고 데우는 그런 구조에도 다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어떤 저기 보면 땡땡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땡땡이 이런 거 금속으로 이렇게 돼지꼬리 땡땡이식으로 금속 물을 가열하는 이런 장치에도 동시에 이런 것을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물을 상중하로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데우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또 이제 이것의 크기 사이즈를 대중소 약간 작은 사이즈나 중간 사이즈를 섞어 놓으면 융합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서로 강하게 섞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이렇게 빠르게 표면적이 넓게 돼 가지고 빠르게 데워집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을 부여합니다. 아주 미세관을 물이 빠르게 통과하게 되고 이것을 순간적으로 열코일을 통해서 가열해서 이걸 데웁니다. 이런 걸 수십 개 단위나 수백 개 단위로 말하면 대용량의 물을 어떤 전기 온수기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런 방식을 어떤 금속관, 미세한 금속관을 물을 빠르게 통과를 하게 하고요. 거기다가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서 냉각 물질을 거기다가 다시 결합을 해줍니다. 그럼 거기다가 금속 냉각 물질 이렇게 여러 겹의 형태로 들어가면 더 좋고요. 그럼 보다 차가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차가운 물을 이렇게 빠르게 해가지고 돌립니다. 이때 이제 차가운 물 할 때는 이렇게 좀 회전식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더 좋죠. 그러면 이렇게 회전식으로 돌려줘서 빠르게 어떤 냉각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물이요. 그거를 이제 정수기 물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어떤 냉각이 필요한 부분, 컴퓨터 냉각뿐만 아니라 모든 냉각 부분에 순행식으로 할 때 이렇게 해서 빠르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 금속관을 안을 물이나 부동액이 통과하게 되고 거기를 냉각 물질이 같이 덮는 여러 겹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주변의 온도를 차갑게 만드는 이런 기술 구조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는 여기 오늘 이제 냉각 방식으로 들어갈 때는 제가 선풍기 뒤에다가 알루미늄 금속 어떤 그 통로, 바람이 들어오는 통로를 수십 군데나 수백 군데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한 수십 개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대중소 사이즈 구멍 크기를 대중소로
틀리게 만들어 주고요. 그에 따라서 바람이 여기 금속 통로를 통과하면 차가워집니다. 근데 이 금속 통로 안에다가 냉매 물질을 같이 결합,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서 금속, 냉매 물질 이렇게 결합, 결합 구조는 디자인은 굉장히 수백 가지겠죠. 냉매 물질과 금속이 같이 결합돼서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차가워집니다. 이런 방식을 이제 냉풍기에도 만들고 에어컨이나 냉장고, 김치 냉장고 이런 데도 들어가기도 차뿐만 아니라 열을 식히는 냉각 구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냉각 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금속 통로다 그러면 약간 스크류 회전, 이렇게 스크류식으로 들어가면 바람이 회전해서 들어가는 거로 굉장히 빠르게 검도시켜집니다. 이 회전해서 금속 통로를 회전해서 들어가는 이 기술은 한포 기술이나 자주포 또 탱크 이렇게 포신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안에 이제 회전해서 안에서 이렇게 회전 에너지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 안에가 이렇게 나사 구조처럼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나사 구조의 간격을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그래서 마지막 나갈 때는 촘촘히 하는 그걸 통과하게 되면 포탄도 사정거리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것은 저격 소총이나 모든 소총 구조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모든 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또 유압 방식의 어떤 액상을 갖다가 이렇게 액상을 빠르게 드러내서 유압 방식에도 사용하고, 어떤 공기나 물을 통과하게 할 때 빠른 속도로 통과하게 하는 그런 기술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유압 방식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제가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이렇게 보면 전기 주전자 중국산 한 8,500원짜리 있더라고요. 전기 주전자 이렇게 바닥에서 가열해 가지고 전기 주전자 이런 식으로 위에다 딱 놓고 이렇게 한 8,000원. 그게 이제 빠르게 끓는데, 이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몇 개를 6개. 전기 주전자 있잖아요. 이렇게 전기 주전자 이게 판에 위에 딱 놓으면은 이게 가열이 돼 가지고 뛰면은 이렇게 뛸 수도 있고요. 이런 거 말씀하는. 실제로 이렇게 수입할 때는 4,000원 이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5개 정도, 6개 정도 넣으면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전기 온수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로 해가지고 밑에 물탱크 넣고 이렇게 딱 가열해가지고 물을 그쪽으로 빨아들이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것을 지금 현재 있는 보일러를 대신해서 전기 보일러도 그냥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전기 보일러 이렇게 그렇게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스 보일러 안 해도 이런 전기 온수기 방식으로 하면은 전기도 그렇게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물을 공급할 수도 있다. 또는 정수기 안에 이 전기 온수기 이렇게 이 방식으로 미니를 만들어 가지고 정수기 안에도, 정수기 이제 물 걸르잖아요. 정수기 안에. 그럼 이걸 빠르게 끓여 가지고 이만한 정수기 물 대용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숫자를 늘려 갖고 빠르게 정수기를 안에서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탄기로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가스로 난방하는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산방 밸브입니다. 난방도 되고 또 온수도 공급하는 이 두 가지 구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어떤 물을 미세 금속관을 가열해 가지고 전기 온수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수십 가닥 수백 가닥 대용량 물도 가능하다. 그래서 주방이나 아니면 욕실,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물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정수기에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정수기 물을 이렇게 뜨겁게 데워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거나 이런 쓰일 때는 많을 것 같아요. 이 방식이. 그래서 아니면 전기 주전자를 미니 방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 만들어서 빨리 데운다는 거죠, 전기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순간 온수기를 만들어서 주방이나 이렇게 욕실에 배치할 수 있다. 또는 난방기로도 가스 난방기를 대신에 전기 난방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어떤 전기 온수기는 온수기도를 따로, 난방기는 난방기도. 현재 엑셀 파이프가 지금 가정에 지금 그 바닥에, 그러니까 집의 바닥에 깔려 있어서 온돌식으로 데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기 온수기를 아예 없애버리고, 산방 밸브가 고장이 너무 잘 나요. 그래서 이거를
현재 집안에다 그냥 전기로 가열을 하는 부분이니까 기존에 어떤 물 분배기 있지 않습니까? 난방물 분배기 거기다 위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전기로 이렇게 전기 주전자를 미니로 하셔도 되고 그렇게 물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기 주전자를 미니 구조로 전기 주전자 아시잖아요. 전기 이렇게 여기 동그란 판이 있고 딱 놓으면은 중국산 한 8,500원 하던데 똥 넣으면 딱 가열이 되는, 뛰면 딱 가열이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4,000원 정도 한 몇만 원 정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미니로 만들어 갖고 빠르게 데우는 거예요. 미니로 만들면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 만들어도 되고 20개 만들어도 되잖아요. 아니면 엄청 불편하시면 좀 크게 만들어 갖고 5개로 넣어도 되고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빠르게 미니로 이 정도 원래 전기 주전자가 이만하거든요. 이만한데 이거를 미니 사이즈로 만들어주면 되게 빠르게 가열이 된다는 거죠. 하나, 둘, 셋, 10개짜리로 만들어주면 물이 되게 빨리 가열이 되겠죠. 가열이 된 순서부터 이렇게 물탱크로 따뜻한 물을 데워서 이렇게 어떤 난방 온수기 순환기 쪽으로 순환 펌프를 통해서 돌려서 이쪽으로 난방을 해준다는 거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에 깔려있는 엑셀 파이프를 가지고 냉방을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보일러 물을 데우지 않고 이런 것을 순환 펌프만을 가지고 현재 있는 엑셀 파이프 이렇게 난방 이렇게 지금 엑셀 파이프가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럼 여름에 그걸 차가운 물을 돌려버리면 어떨까? 첫째는 이제 이렇게 수돗물을 연결해서 차가운 물을 돌리는 구조, 이런 기술 구조가 있습니다. 그럼 수돗물을 연결해 가지고 순환 펌프만 두면 그냥 차갑게 냉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벽체에도 그런 식으로 동일하게 물 순환 펌프만 있으면 수돗물 연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따로 그걸 차갑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연결해서 하실 때 현재 있는 엑셀 파이프를 좀 더 냉방으로 완전히 또 전환시킨다 그랬을 때는 벽 같은 데도 할 수 있잖아요. 벽이나 바닷가 등 했을 때 그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서 금속 플러스 냉매 물질을 같이 결합한 그런 통로, 물이 흐르는 통로를 거칠 수 있다. 그럼 옆보다 차가워진다는 거죠. 그 물을 흐를 때 이제 미세관을 거친다는 거죠. 미세관을 거친다는 것은 이 금속 플러스 냉매 물질의 미세관을 물이 작은 단위로 쪼개져서 금속 플러스 냉매 물질 이것이 여러 겹에 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금속 통로를 물이 빠르게 흐르게 되면 회전 방식으로 하면 더 좋겠죠. 그렇게 되면 물이 되게 차가워집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냉각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냉각 방식에 있어서 제가 컴퓨터 냉각이다 그랬을 때 컴퓨터 윗부분에 제가 환풍기식으로 해가지고 바람을 도우면은 이렇게 모든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윗공기만 빼줘도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환풍기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차가운 바람은 밑에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밑에서는 거꾸로 이쪽으로 차가운 바람을 들어오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냉각 구조로 가져갈 수. 이 냉각 구조는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냉각이 필요한 모든 산업기계 또는 군사용 기계에도 이 냉각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냉각 방식을 사용할 때 여기다 그 금속 통로, 알루미늄의 수십 군데 작은 금속 통로를 거쳐 가지고 냉각 방식을 하시면 좀 더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겠죠. 그런 형태의 냉각 방식 또는 금속 통로에다 냉매 물질을 같이 결합을 시켜서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 그걸 지나치게 하면은 에어컨에도 쓸 수 있고요. 뭐 냉장고나 뭐 이렇게 아니면 김치 냉장고 이런 데서 냉풍기에서도 쓸 수 있어요. 선풍기에서도 쓸 수 있고 이 기술은 그다음에 모든 냉각이 필요한 모든 냉각 받을 때 바람이 들어올 때 이렇게 알루미늄 금속 통로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냉매 물질을 결합해 가지고 그걸 바람이 들어올 때 차갑게 식혀진다는 거기다 회전 구조 안에는 이런 식으로 스크류 회전 나사 구조를 준다는 그러면 바람이 회전을 들어오면서 좀 더 차가워집니다. 그런 원리를 따라서 뭐 수십 군데 뭐 금속 통로를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바람 차가워진 바람을 쐬주면은 별다른 장치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에어컨식으로 미니 에어컨식으로 만들어서 미니 에어컨을 여러 개로 만들 수 있잖아요. 전기는 좀 들더라도 미니 에어컨은 이렇게 바람을 들어오게 해서 미니 에어컨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미니 에어컨은 여러 개로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미니 에어컨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차가운 바람을 공급하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바람을 냉각이 필요한 냉각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거 바람을 쏴주는 거죠.
또는 어떤 냉각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열온이 발생하잖아요. 열이 많이 발생하는 그 부분을 진공청소기나 이런 방식으로 빠르게, 아니면 환풍기 방식으로 빠르게 거기다가 가스레인지 후드처럼 딱 대가지고 그 위에다 대든지 뭐 몇 개를 대가지고 빠르게, 몇 개를 대면 빠르게 그냥 열온을 바깥으로 내뿜을 수 있잖아요. 한 개만이 아니라 가스레인지 후드라고 합시다. 여러 개를 놔두면 빠르게 열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죠. 이런 방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순행식을 할 때 어떤 순행식이다 그러면, 순행식이다 그러면 물이 있죠. 물이라고 합시다. 그냥 물로 이제 순행식을 해서 냉각 방식을 사용한다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이 금속 통로를 수십 군데 알루미늄 금속 통로나, 또는 그것을 냉각물, 냉매 물질과 같이 결합한 금속 통로를 이렇게 바람이 들어와서 차갑게 식혀지는 구조를 순행식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을 어떤 미세관, 약간 뭐 회사별로 알아서 크기는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금속 미세관은 물이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냉매 물질을 결합시켜서 금속 냉매 물질 여러 겹으로 하셔도 되고, 미세관을 만들어 통과함으로 온도가 그 물이 차가워진다는 거죠. 그 차가워진 물을 이렇게 냉각이 필요한 부분에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게 뭐죠? 컴퓨터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 쓸 수 있다고 옥돌 같은 거 있잖아요. 옥돌 같은 것을 CPU 같은 데 열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 밑에 깔아주는 방식을 말씀드리면, 그거 온도가 추가로 차가워진다. 그런 방식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따가 이제 금속 플러스 냉매 물질을 결합신 것을 주변에 같이 놔두면, 금속을 놔두면 주변에 덩달아서 열도 차가워집니다. 이렇게 쿨링팬이 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차가워집니다. 제가 집안에다가 알루미늄 어떤 그 알루미늄 벽체를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전기 같은 것이 옮지 않도록 절연 구조를 좀 갖추고요. 뭐 절연 구조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상태에서, 그러면 열이나 냉기가 반사가 돼갖고 복사가 된다는 거죠. 이런 기술 구조를, 이런 어떤 판넬을 만드셔갖고 하시면은, 이런 원리를 따라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천장에도 할 수 있겠는데, 천장에도 할 수 있습니다. 천장에도 할 수 있고요. 바닥에도 할 수 있으나, 만에 하나 이 전기가 흐르는 문제로 인해서 절연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바닥의 부분은 혹시라도 이렇게 물로 인해서 전기가 흐르게 된다, 이런 난방수가 터졌다, 그럼 그때 이제 곤란할 것 같아요. 바닥은 좀 곤란할까. 그래도 바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분야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말고 이제 제가 장판에다가 구조형 알루미늄을 결합시켜서 냉기나 어떤 온기, 따뜻한 난방을 할 때 그것이 복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장판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벽지에다가 구조형 알루미늄을 결합해서, 너무 더우면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덥더라고요. 구조형 알루미늄 덮어대 숨도 못 쉬게. 그래서 벽지에다가 구조형 알루미늄을 이렇게 입혀줘 가지고 하시면은 상당히 열기나 냉기가 반사 복사되어서 이렇게 냉방기 에어컨 틀면 시원하고, 그다음에 겨울에 난방하면 따뜻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또는 기존의 모든 단열 벽지 같은 단열재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구조형 알루미늄을 추가적으로 넣거나, 스티로폼 두껍게 가져가잖아요. 스티로폼 사이사이에 비닐을 넣어주거나 해서 두꺼운 것을 얇은 거를 여러 개에서 두껍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안에다가 어떤 또 다른 단열재가 들어가도 돼요. 비닐 아니더라도. 비닐이 제일 단가가 싸니까 비닐이 들어가거나, 어차피 스티로폼 열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비닐을 넣어주거나, 안에다가 추가로 종이를 넣어줘도 돼요. 비닐 플러스 종이하면 좀 더 따뜻해져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다른 단열재를 넣으셔도 됩니다. 비닐 플러스 구조형 알루미늄, 스티로폼을 여러 겹으로, 두꺼운 스티로폼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작게 할 때 구조형 알루미늄을 그 사이사이에 넣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구조형 알루미늄을 스티로폼과 아예 결합을 해가지고 가로 형태나 뭐 또 다른 어떤 실의 형태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같이 결합을 해서 스티로폼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 기술은 골판지에도 쓸 수 있고, 종이 상자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비닐 같은 데도 쓸 수 있고요. 이 기술은 플라스틱 창문, 플라스틱에도 결합시켜서 할 수 있고, 유리창에도 결합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플라스틱 판에다가 제가 원목 무늬를 갖다 실제 나무의 원목 무늬를 입혀가지고 거기다 원목 패널로 사용해서 집안에 원목 느낌을 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는 밖에 쓸 거면 인공 무늬목도 될 수 있어요. 인공 무늬목을 위에다 플라스틱 판에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플라스틱 판을 좀 예술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셀로판지 같은 거, 셀로판지보다 약간 고급스러운 빛을 받았을 때 자연광이나 인공광 이렇게 광을 조명을 받았을 때 반짝반짝 빛나서 환상적으로 빛나는 그런 제품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아트 제품을 이제 창문에다 넣어도 되지만은 벽체로도 들어가거나 아니면 뭡니까 식탁판이나 뭐 여러 가지 건축의 소재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판 같은 데도 안에다가 뭐 천연 돌가루 같은 거 넣어가지고 아름답게 색깔을 입혀서 아트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반짝이나 셀로판지 같은 것도 넣어서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판에다가 천연 돌가루를 이렇게 레진이나 뭐 다른 구조로 인해서 접합 구조를 만들어 줘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집안이나 이렇게 안팎으로 이것을 피스 방식으로 붙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타일로도 사용하고 그것을 바닥재로도 사용하고 벽체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원목 패널처럼 패널로도 사용하고 또는 판넬 구조로도 아예 들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 돌가루 판넬이 되는 거죠. 이걸 외부 판넬로도 가능하다. 근데 거기다 더해서 그 현무암 가루를 이렇게 그 어떤 입자나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금색, 은색, 다양색으로 염색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붙이는 그래 가지고 이제 전축 소재로 만드시다. 현무암 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벽돌, 경량 벽돌이나 벽체로 만들 건축의 소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 뭐 판넬 부분에 제가 모든 형태의 내부 건축 내부 판넬에 구조용 알루미늄을 결합시키거나 단열재를 결합시킬 수 있다. 또 그다음에 흡음재나 차음재를 결합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뭐 어떤 스티로폼 구조보다는 훨씬 가벼우면서도 단열이 잘 됩니다. 일단 유리 섬유 같은 거를 대신해 가지고 구조용 알루미늄을 아니면 폴라폴리스 소재를 방습 처리, 방염 처리를 해가지고 그 유리 섬유를 대신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폴라폴리스 소재나 기타 다른 섬유도 이와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고정 알루미늄을 같이 결합해주면은 그러니까 열이나 냉기가 복사 반사가 된다. 이것을 유리 섬유로 대신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유리 섬유였다가 고정 알루미늄을 같이 실이나 뭐 아니면 이런 형태로 붙이거나 기존의 어떤 유리 섬유였다가 폴라폴리스 소재를 방석과 방염 처리해서 결합해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벽체 같은데 이렇게 플라스틱 판 벽체를 만들어 가지고요, 벽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어떤 조명을 줘가지고 아트적인 그림을 그 조명을 뒤에서 비춰주면 이제 셀로판지라든 각종 것보다 좀 고급스러운 소재에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아트벽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어요. 조명을 좀 넣어주는 거, 좀 더 이렇게 괜찮은 거는 그 안에서 물이 흐르는 플라스틱 판이든 금속 판이든 물이 흐르게끔 금속으로 만들어야 되고 플러스면 물이 위에서 아래부터 흐르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냉각을 시켜주거나 되는 것을 아예 어항식으로 미니 어항식으로 만들어서 딱 물고기를 근데 진짜 물고기는 힘든 거예요. 물고기 똥대 안에서 누가 청소합니까? 이게 가짜 물고기라든지 이쁘게 좀 진짜처럼 만들어서 띄워주는 그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래 비닐하우스 같은데 제가 이렇게 플라스틱이 됐든 금속판인데 비닐하우스를 밑바닥 비닐하우스 식물이 자라는 밑바닥에 그래서 물이 흐르게 해가지고 플라스틱 판을 통해서 뭐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도 되고 그냥 흐르게 해서 플라스틱 판을 그 위에 이제 흙이 덮여 있고 그래서 차가운 물을 공급하면 차가워지고 따뜻한 물을 공급해주면 따뜻해지는 이런 거 비닐하우스 논법 기타 뭐 비닐하우스 아니더라도 괜찮죠. 그런 거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에 방 바닥에도 그래도 되겠네요. 그렇죠. 물이 새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벽체에다가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구조형 알루미늄 웨이브를 어떤 뽁뽁이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뽁뽁이를 이제 뽁뽁이 아시죠? 뽁뽁이를 이렇게 창문에도 붙여갖고 단열재로 사용하시잖아요. 보온을 위해서. 그러면 뽁뽁이를 비닐 아예 넣어주는 거예요. 비닐 아예 넣어가지고 훨씬 더 따뜻해요. 여러 겹으로 하셔도 되고. 그건 이제 접착제나 뭐 찍찍이 방식으로 해서 창문에 붙이는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비닐하우스나 축사 같은 데도 괜찮을 것 같아요. 텐트 같은 데도 그렇고. 아니면 여기다가 그 축사 같은 데는 폴라폴리스 소재, 구조형 알루미늄을 같이 결합시켜 가지고 만들어서 좀 더 따뜻한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구조형 알루미늄 이런 건 이제 비닐하우스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뽁뽁이 플러스 비닐 플러스 구조형 알루미늄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비닐하우스에다가 쳐가지고 축사가 쳐가지고 보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열의 복사 반사가 이루어지 안에 난방을 할 거 아닙니까? 얼어 죽지 않으려면. 집안에서도 이런 것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에어 텐트처럼 에어 창문에다가 에어를 넣어주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에어를 넣어주면은 에어 창문이 돼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층이 만들 여러 겹으로 넣어주면 좋죠. 한 겹만이 아니라 두 겹, 세 겹 하면 훨씬 더 공기충이 두 겹, 세 겹이면 따뜻합니다. 창문 전체에서 뭐 치포식이나 찍찍이 방식으로 열고 닫고 가능하고 환기도 가능하고 에어 창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집안의 벽면에도 할 수 있고 바닥에도 이론적으로 만들 수 있고 텐트 같은 데도 차 안에도 딱 붙이면 에어층이 형성되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텐트 같은데 뭐 찍찍이 방식이나 뭐 그런 방식도 될 수 있고 텐트 같은데도 평상시에는 그냥 텐트로 사용하고요. 거기다 에어를 집어넣으면 방 한 층이 만들어지는 이런 기술 구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밑바닥만 에어 매트만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고 밑바닥만 에어를 집어넣어서 에어 매트로 사용되는 그런 텐트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에어 침낭인데 접어서 군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등산할 때 똘똘똘 말아가지고 에어만 집어넣어주면은 뭐 입으로 불죠. 안 되면 이렇게 자전거용 이렇게 넣는 데죠. 그걸로 가지고 안에 뽕당 들어가서 에어 침낭 좀 자면은 엄청 거기다가 이제 폴라포이스 소재라든지 기타 다른 천 소재 이런 구름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기존의 어떤 침낭 구조 안에다가 기존의 침낭이 소재가 뭐가 됐든 에어층을 넣어갖고 안에서 좀 더 이렇게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침낭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판초이 같은데도 군의 판초이 같은데도 구조형 알루미늄을 좀 너무 더우면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서 판초이를 보온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판초이는 약간 은박 코팅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주 구조형 알루미늄으로 결합시켜주면 판초이가 보온이 된 겨울에 추워 죽어요. 작전하고 진짜 춥습니다. 판초이 비도 비세요. 비입니다. 오래 있으면 비가 새가지고 옷 다쳤습니다. 그래서 판초이에다가 판초이 천이 뭐가 됐든 그 안에다가 구조형 알루미늄 집어넣으면 완전 방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텐트 안에도 텐트 천이 뭐가 됐든 안에다 구조형 알루미늄 집어넣어주거나 비닐 같은 소재 기타 단열재를 집어넣어서 텐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차 호루 같은 데 완전 방수됩니다. 비옥 같은 데도 이 기술 구조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담요 같은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항공담요 같은 데도 구조형 알루미늄을 결합시켜서 뭐 전체로 하면 너무 더우면 그냥 가슴과 이렇게 배 부분만 딱 덮어서 열을 복사를 갖다 부분적으로 더 따뜻하게 하거나 항공담요에다가 부분적으로 구름솜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따뜻하게 하는 그렇게 항공담요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천 안에 구조형 알루미늄을 아예 안 보이게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불 같은 소재 같은데도 이불 구름섬 이렇게 만드는 게 이불이 아니라 이불천 구름섬 이불천 구름섬 이렇게 갖고 만든다 그랬죠. 옷도 5천 구름섬 충전재가 구름섬이 됐든 다른 것도 괜찮아요. 그 안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온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안에 중간에 구조형 알루미늄을 추가적으로 좀 줄 수도 있다. 너무 더우면 부분적으로만 주고 옷도 그렇고 이불도 그렇고요. 아니면 폴라포이스 소재를 안에다가 좀 넣어줘갖고 에어침낭 폴라포이스 소재가 들어간 에어침낭 만드시면 제 기술 폴라포이스 소재가 들어간 침낭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폴라포이스 소재가
만약에 방습과 방염철에 해가지고 텐트천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따뜻하게 됩니다. 이불 안에도 항공담요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항공담요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뭐 장갑 같은 데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고 수면 양말 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갑 같은 데도 수족 냉증 가지신 분들에게 장갑이나 이렇게 또 어떤 양말 같은데 구조형 알루미늄을 좀 집어넣어 주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폴라포이스 소재를 좀 같이 집어넣어 주거나 이렇게 가져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모든 합성소묘 실과 천 구조의 구조형 알루미늄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같이 넣어서 보온 효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가방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필요한 것은 이렇게 다 만들 수 있고요. 비닐 소재하고도 합해가지고 구조형 알루미늄, 또 종이 박스하고도 합하거나 골판지 이런 데도 합해가지고 보온 소재를 만들어요. 아이스박스를 아예 만들 때 구조형 알루미늄을 안에 결합을 시켜주거나, 그러니까 아이스박스 같은데 이렇게 단열재가 들어가거나 단열재 플러스 구조형 알루미늄 이게 두 가지가 들어가네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스박스를 만들거나 보온병, 보냉병, 보온 보냉팩도 단열재 플러스 구조형 알루미늄이 들어가면 보온 보냉팩도 이렇게 지퍼백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퍼백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구조형 알루미늄만 단독으로 집어넣어주거나 단열재를 얇게 단열재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단열재 플러스 구조형 알루미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종이박스 같은 데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종이박스 안에도 단열재가 뭐가 됐든 단열재 플러스 구조형 알루미늄을, 종이박스가 이제 골판지 종이박스 있잖아요. 그럼 골판지 종이박스 안에 비닐을 넣어주는 거죠. 골판지 종이박스 안에 비닐을 넣어주고 종이박스 골판지 종이박스 비닐 이런 식으로 들어. 그럼 이게 굉장히 보온이 되거나 보냉이 됩니다. 박스 자체가. 아니면 종이박스 플러스 구조형 알루미늄, 종이박스 구조형 알루미늄 이렇게 들어가면 보온 보냉 종이박스가 됩니다. 보온 보냉팩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돌판지 같은 것도 아예 그냥 구조형 알루미늄을 갖다 위에다 돌판지하고 아예 결합을 시켜주거나 가루 형태로 들어가거나 가루로 결합하고 그러면 약간 좀 보온 보냉이 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갖고요. 좀 습기에 약하다 그러면 골판지나 종이박스 그러면 아예 그냥 거기 덮어주는 거예요. 그 안에 구조형 알루미늄을 안에 골판지가 들어가게 하거나 종이박스가 들어가거나 이런 기술 구조도 해서 완전히 방습을 습기로부터 보호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뭐 비닐 소재 안에 비닐 안에 종이박스가 아예 들어가 버리든가 비닐 안에 골판지가 아예 들어가 버리든가 이런 기술 이런 종이박스도 할 수 있습니다. 비닐 코팅이 아닙니다. 비닐 코팅 구조가 아니고 비닐을 그냥 아예 거기다가 씌워주는 거예요. 씌워줘 가지고 그 안에 케이스로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종이박스 골판지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닐 코팅이 아닙니다. 비닐 코팅은 좀 약해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 보온 보냉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그거 말했는데, 이런 선풍기 같은데 여기다가 어떤 금속망 필터에 사이즈로 이렇게 구멍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플라스틱망 필터, 또는 부지포 갖다가 한 겹이나 두 겹 정도 걸르면 바람이 한 겹 정도만 해도 상관없어요. 먼지가 되게 빠르게 제거됩니다. 금속망 필터만 해도 공기가 거기 먼지 되게 달라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가 깨끗해진다. 이런 형태의 공기청정기, 선풍기를 이용한 선풍기 방식의 공기청정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말씀이죠. 이게 보면 이렇게 해서 바람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 알루미늄 통로다. 그럼 이게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여기다 금속망 필터나 부지포망 필터, 플라스틱망 필터 사이즈별로 들을 수 있고 공기가 정화됩니다. 방 안에도 여기다 선풍기 팽서 방식 여기다가 알루미늄 어떤 통로를 수십 군데 만들어 놓으면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데 이것을 탁상용 선풍기 아니면 가정용 차 선풍기 다 이런 것도 도심에다 이걸 놓으면 도심 선풍기가 되는 거죠. 도심에다 이거 수십만 개 정도 놓으면은
금속망 필터나 플라스틱망 필터, 부직포만을 통해서 공기까지 면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공기가 되게 정화되죠. 근데 대신 느껴볼 바이러스나 세균 테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CCTV로 감시를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론적으로 이런 공기망 이런 것들을 숫자를 100개다, 200개다 그러면 대용량, 뭐 교회 같은 데서 대용량으로 시원하게 만들 수 있겠죠. 대용량으로 시원한 바람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나 테러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데는 바이러스, 그래도 감시를 잘해야 될 것이다. 집안에도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환풍기 방식으로, 환풍기가 어차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환풍기를 집안에 있는 나쁜 공기를 빠르게 뒤로 뺀 뿐만 아니라 역으로 회전시켜서 그것을 들어오게 하는 이런 환풍기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기술이라고, 이렇게 만드시면 제기술. 또는 환풍기를 미니로 2개, 3개로 만들어 가지고 빠르게 공기를 빼고 나머지 2개는 이렇게 바깥의 공기를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이는 이런 식으로 해서 환기 될 수도 있고, 불날 때도 좋지 않습니까? 연기를 빠른 시간에 외부로 빼버리니까 유독가스를.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 뭐 집안에 공기가 나갔다 그러면 배터리나 방식이나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진공청정기 방식으로 안에 있는 유독가스를 외부로 빼버리는 그런 거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소방용 장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환풍기를 할 때 이게 금속망, 그러니까 선풍기 아까 지금 제가 금속 어떤 통로를 수십 군데 거친다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시원하다. 그럼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일 때도 이런 환풍기에다 이걸 설치를 이렇게 해놓으면, 환풍기에다 이걸 설치를 하면 엄청 시원하겠죠. 환풍기를 현재 방식에서 외부의 공기를 수십 군데 알루미늄 통로를 빨아들이게 되면은, 통로를 거쳐서 공기를 빨아들이게 되면 시원한 바람이 안쪽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와 같은 환풍기를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때 홈쇼핑에서 이거를 그냥 기술 발표하면 어찌나 이게 방송에서 나오는지, 홈쇼핑에서 그 고기 냄새를 빼는 그런 거 탁상용으로 이렇게 그걸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거 제 기술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을 보고 꼭 하시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 한국은행과 정부의 기관들이 엄청 광고를 많이 낼 거예요. 지금도 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시, 인천시의 지자체들이 엄청 광고를, 그다음에 주한미대사가, 아니 한겨레 페이스북에 이렇게 많은 광고를 관공서에서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더니 YTN의 제 기술이 그냥 가득히 나옵니다. 지적재산권법도 있는데 공무원이 관여되면 민사소송 대상이 될 텐데, 외국에 내가 혹시라도 팔면 플라스틱 창문도 얘기를 했더니, 플라스틱 창문은 그대로 보도를 하셔갖고 하지를 않나. 기존의 유리창에다 플라스틱 창을 좀 덧붙여갖고 외부 침입으로부터 좀 보호를 하고 단열도 하자, 이렇게. 유리 속엔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이렇게 코팅해서 제조하고 안팎으로 코팅해서 해서 내열성을 갖추자 했더니, 그 플라스틱 창을 하시더니 그 보도가 나와요. 그다음에 뭐 서울시 같은 데서도 또 비싼 별 시스템도 하시고 플라스틱 창 대신 유리창을 붙이시더라고. 플라스틱 접합 구조가 들어갈 때 플라스틱 창이 미세한 나노 구조에 구멍을 만들어 갖고 접합하는 이런 기술도 들어가고, 여기 이 접합 기술은 플라스틱을 결합하는 경우, 고무와 고무 접합, 금속 제품 접합, 인조 가죽이나 모두 천연 가죽 접합,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들어가는 거죠. 거기도 들어가고요. 접합이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가. 반도체와 기판을 접합할 때도 미세 구멍을 뚫어가고 나누고 이렇게 접합시키는, 금속 크림 발라서 접합시키자. 이거 그때도 이제 쓸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반도체 적층을 할 때 여기다가 반도체 적층을 하시잖아요. 적층을 하시면 거기다가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고, 또는 오류방수제도 들어가서 코팅 구조로서 절연 구조를 갖추거나 미세전류 흐르는 걸 막아주는 거죠. 열기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펠리클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또는 펠리클 같은데 접합 구조, 반도체 들어갈 때 미세한 나노 구조의 구멍을 해갖고 접합을 들어갈 수 있고요. 카본 소재에도 이와 동일한 접합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과 천소재를 접합할 때도 들어가고, 유리판을 접합시키는 플라스틱판을 접합할 때 접합 구조에 들어갑니다. 접합 구조가 들어간 데는 산업상 굉장히 많죠. 이와 같은 방식의 접합 구조는 제가 특유로 개발한 것이라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플라스틱 창문을 제가 어떤 자동차에도 하자 말씀을 드렸죠.
프라시창 방탄필름, 프라시창 방탄필름, 군에서도 사용할 수 방탄 소재로 사용하거나 프라시창 투명필름, 프라시창 투명필름 이렇게 해가지고 썰루프 있잖아요. 예, 썰루프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투명필름 이제 전기 놓으면 딱 환하게 밝아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썰루프 구조에도 프라시틱 창이 들어가거나 기존에 유리 자동차도 팍팍 깨가지고 막 훔쳐가고 그러잖아요. 뭐 자동차 안에 있던 사람도 사람이 있으면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프라시틱 창으로 만들자. 내열 구조를 같이 갖추기 위해서 유리석형 코팅제, 세라믹 유리망 코팅제를 주고요. 기존에 했던 유리창을 대신하고 플라스창을 가질 때는 빛의 굴절률 때문에 얇게 여러 곱으로 간다. 그래서 그걸 접합 구조로 해서 창으로 만들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 그럼 이제 빛의 투과율이 되게 좋아집니다. 좀 비싼 거는 합성섬유 빛 투과율 90%짜리로 들어가고요. 일단 바깥에는 플라스창이고 안쪽은 유리창. 바깥에는 플라스창이고 안쪽은 아크릴창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창에다가 플라스틱 창을 공간을 띄워서 유리창이 됐든 하나의 창 구조가 있는데 창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겹 약간 공간을 띄워서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이런 창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정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플라스틱 창이 됐든 유리창이 됐든 공간을 띄워가지고 공기층을 만들어서 단열을 만듭니다.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모든 아파트 베란다의 샤시창이라든지 현관문 이런 데도 또는 방문 이런 데 단열재 종류가 뭐가 됐든 단열재를 넣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방문 구조를 플라스틱 창으로 만들어서 플라스틱 종류로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서부터 방문을 쉽게 깰 수 없도록 외부 침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방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원목 무늬를 좀 패널을 좀 이렇게 위에다가 입혀줘 가거나 아니면 대리석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해서 문 구조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아까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